추석 특집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천하람 변호사,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네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명절 연휴 이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디 안 가십니까? 네 분 다. 저는 9시 반 버스를 타야 돼가지고요. 하다가 중간에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9시 반. 순천에 가는 버스를 타신다는 거죠. 기차 예매 실패해가지고 버스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둘 다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어젯밤에 잠깐 만났었거든요. 잠은 자요? 자죠. 예. 저 집에 못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밤늦게까지 두 분이 생방송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 방송 끝나고 제가 그 다음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다들 열심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장윤선 기자님은 명절 때 가십니까? 네, 뭐다 수도권이어가지고요. 멀리 안 가서 근거리에 있어서 그거는 진짜 복이죠. 정말 지금 길 막혀서 힘드신 분들 계실 가장 텐데. 부러운 분들이 네. 이 명절 때 많이 이동하지 않는 분들 저는 최근에서 많이 부럽던데 우리 김준일 대표님은 목포까지 가신다면서요? 예, 처가가 목포라서 내일 목포 가는데 1박 2일이라서 예. 너무 짧아요. 갔다가 바로 와야 됩니다. 목포 너무 좋은데요. 목포 가면 맛있는 거 너무 많고. 목포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누워 있다가 처가라서? 좀비처럼 누워 있다가 처가라서? 옵니다. 예. 우리 김 대표님은 어디 가십니까? 아닙니다. 전 고향이 봉천동 신림동 제 이름에서 보시면은 혹은 저랑 서울입니다. 진짜입니까? 봉천도 신림동이네요. 예, 예. 오. 김봉신 예. 대표님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추석입니다. 반갑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 명절 아직까지 조금 부담스럽다 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대구에 계시는데 이번까지는 보지 말자. 설날 때 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처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말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자, 설에는 그런 얘기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추석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친척들 처음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괜히 취직했니? 아이는 학교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얘기 하느냐고 보니까 그 친척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저 사람이 뭐 조카이긴 것 같은데 저 친구가 학교 갈 나이가 됐나? 취직할 나이가 됐나?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런 질문을 하겠는데 이런 질문이 가장 나쁜 질문이라면서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개인의 어떤 사생활 문제도 있고 결혼에 대해서도 비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압박으로 이제 느껴서 아예 안 내려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서울대 모 교수님이 칼럼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네. 추석과 관련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제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정치 얘기도 사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치 얘기를 싸웁니다. 저희만 해요 여기서요. 오늘 좀 해. 이 방송만 듣고 그냥 다 꺼버리십시오. 네. 그냥 만나서 요새 많이 힘들지 하면서 지갑을 여는 게 최고의 인상 아닙니까? 오히려. 예.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 네. 혹시 친척들 만나면 언제 국회의원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까? 뭐 갑자기 저를 뼈를 때리고 그러세요. 혹시. 물론 뭐 그런 것도 많이 얘기도 하시고요. 이제 또 저를 좀 구체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왜 점점 더 국회의원 되기 어려운 길로 가냐, 왜 비주류의 길로 가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래도 주로 만나면 할 얘기는 많은 게 예. 우리가 TV에서 보는 정치인들이 막 실제 만나면 어떠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뭐 예를 들면 이준석은 실제로 보면 어떠냐. 뭐 정말 실제로 보면 어때 이준석 대표는? TV에서 보는 건 거의 똑같아요, 사실. 네,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고시 공부를 좀 오래 했었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 항상 그걸 물어보거든요. 보면 모르냐고.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굳이 왜 물어보냐고. 딱 봐도 뭐 된 거가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질문들을 다 하거든요.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냐, 신림동에 있냐, 뭐 이런 얘기 몇 하잖아요. 수 구수하셨나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닌가요?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사실 못 갔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자, 그런 얘기 좀 안 하고 아마 즐거운 좀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이 정치 얘기 이런 거는 오늘 여기서 재밌게 한번 좀 풀어보고
다른 분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 상황 여기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요거는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예. 지금 추석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상황. 예, 예. 전국 집계 네. 조사인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추석에서 지난 해와 비교해 음흠. 예. 추석을 맞이하면서 행복감이나 기대가 크냐 아니면 부담이나 염려가 크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런 질문 예, 무섭네요. 그랬더니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가 49로 가장 많습니다. 예. 절반이 지난해와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게 행복감이나 기대는 7% 나온 반면에 부담이나 염려가 무려 43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명절이 행복감보다는 부담스럽다. 이 얘기인데 이게 2년 전과 대비하면은 약간 좀 그래도 부담 염려는 좀 줄었습니다. 아. 2년 전에는 60이었는데 이번에 43이니까 조금 줄었죠. 예, 예. 이게 조금 더 17% 줄긴 정도. 줄었는데 예. 그래도 그때는 그죠. 코로나가 있었나요? 그때도? 맞습니다. 그때 코로나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사는 한 4가지를 또 물어봤는데요. 네. 가족 친지간 만남이 줄어들 거다라는 응답이 2년 전에는 86 엄청났죠. 아.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 거다 이런 응답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20. 예, 많이. 예, 그래도 이제 그런 응답 늘어날 거다가 2년 전에는 2%, 음흠. 이번에는 40%니까 사실 이제 만남은 늘어났다. 예. 그래서 네. 부담 염려는 좀 줄어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43입니다. 많습니다. 예. 자, 이 지금 향후에 지금 경기 전망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예. 지금 안 좋아질 것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도 예, 예. 그렇고. 이 조사는 이제 헤럴드 경제하고 김진표 네.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역시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헤럴드 경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음흠. 예, 나빠질 거다. 앞으로 1년 동안 네. 55.6%입니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한 비율이 이제 13.5%. 매우 낮아요. 예, 지나지 않고요. 비슷할 것이다가 28.1. 음흠. 예.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이런 질문에는 사실은 이제 물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보통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가 43.3. 이게 1위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이게 23.8이고요. 네. 예. 그리고 근로소득 감소 20.2 그리고 집값 주가 하락 이게 이제 9.5 정도 돼서 사실은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다수다. 예,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지금 사실 마트 이런 데 가면 아예 사기 어렵다면서요.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뭐 돈이 부담스러워서. 아니, 돈만 많으면 되는데 돈만 많으면 되는데. 부담스럽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추석 명절에 뭐 다른 건 안 해도 뭐 겉절이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식구들 뭐라도 많이 하긴 오니까 하죠. 그리고 잡채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래도 갈비는 해야 되잖아요. 점점 굉장히 많아지고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뭐 요새 최소한 잡채. 네, 최소한 잡채는 잡채. 다르죠. 잡채, 당면, 시금치. 그렇죠. 시금치. 약간의 고기. 그렇죠. 예. 약간의 고기. 그리고 그래도 명절인데 갈비찜, 뭐 갈비구이, 뭐 물론 요새 홈쇼핑에 뭐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서 좀 이제 어르신들 뭐 잘 해서 해드리려고 하면 일단 예전에 한 막 5만 원대 했던 3kg짜리가 지금 한 8만 9천 원 이렇게 너무 하고요. 비싸요. 너무 비싸요. 속이 안 찬 배추가 7천 원 정도예요. 너무 비싸요. 무가 3,230원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금치가요. 예. 6,990원. 그러니까 정말 시금치 대신에 아마 제가 보기엔 부추가 좀 싸더라고요. 부추가 한 3,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올 명절에는 대체로 시금치 대신에 부추가 들어간 잡채를 드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주부들이 음식을 할 때 좀 가성비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마도 부추가 들어간 시금치를 많이 드시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갈비도 갈비도 합리적이네요. 예. 네, 갈비도 이제 예전에는 뭐 그래도 좀 우리가 벌이가 괜찮을 예. 때는 뭐 한우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대체로 호주산이나 미국산 드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LA 갈비. 웃긴 웃지만 사실은 이게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니까 야 진짜 방금 장 보고 오셨구나. 아니 과일도 예전에 예. 근데 사과배는 사가야 되잖아요. 네. 다른 건 몰라도 기본인데, 그렇죠. 사과배는. 사과배는 네. 사가야 되는데 사과배 2개 합쳐서 10만 원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개 합쳐서 한 7만 원에 어떻게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데 근데 우리가 월급은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 빼고 다 오르고 뭐
뭐 출연료, 원고료 이런 거 참 안 올라요. 정말 안 오르죠. 네, 맞습니다. 정말 10년 전 예. 가격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뭘 살 수 있는 엄두가 안 나고 부담이 생기는 이유는 어찌됐든 이제 뭐 친정을 가든 시댁을 가든 또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 뭐 선물도 좀 사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 용돈도 좀 드려야 맞아요.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요. 정말 제가 보기엔 대충 잡아도 뭐 글쎄요. 뭐 20만 원 미만으로 생각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20만 원 미만으로 정말 어려워요. 자, 9348 청취자님입니다. 마트 가면 시금치가 10,000원, 호박은 3,000원, 배추는 16,000원. 너무 비쌉니다. 너무 어느 비쌉니다. 되게 비싼 동네. 제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시금치가 10,000원이라니요. 그렇죠. 뽀빠이는 어떻게 삽니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장을 보지 않아서 이제 기사로만 보통 읽는데 제가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냥 밥값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면은 일단 10,000원짜리 이하가 거의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밥도 500원에서 1,000원씩 최근에 다 올랐더라고요. 김밥 다 그렇죠. 예,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리고 예. 뭐 한국 라면. 이런 데 가도 요새는 굉장히 비싸졌어요. 예, 그러니까요. 김밥에 예. 시금치가 들어갑니다. 옛날에 1,000원짜리 한 줄 김밥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있었죠. 많았어요. 지금은 3,000원, 4,000원 그렇죠. 기본 4,000원. 김밥이 기본 뭐 김밥. 이러니까 야 정말 큰일 났다 이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예. 좋아질 가능성이 우리 국민들도 여론상으로 느끼지만 실제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외 뭐 요인이 뭐 너무 금리도 크고요. 예, 예. 그렇고 이번 MBS 조사에서도 이제 예. 있습니다. 추석에 이 비용이 늘어날 것이냐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네. 줄어들 거냐 늘어날 거냐 물어봤는데 방금 우리 장윤선 기자님 말씀처럼 이 용돈이라든지 선물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응답이 32입니다. 아. 그런데 말씀 주신 그 식사라든지 음식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는 무려 62입니다. 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그 이런 먹거리 네. 예, 이거에 대한 물가 그 압박이 어마어마한 거죠. 참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글쎄요. 뭐 이제 2부, 3부에서 계속 얘기해야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도 얘기를 들으면 또 글쎄요. 힘이 별로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물가 상승 우려는 더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피해를 본다 이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생활 수준을 자기는 하라고 응답하는 네. 분들 중엔 절반이 물가 상승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음흠. 또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염려가 된다 이런 응답자들도 사실은 40대 50대 네. 허리가 되는 음흠. 세대수가 많이 분포하는 그런 연령대에서 더 좀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낮은 분들이 네. 소위 말하는 엔게이 지수가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식재료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직접 타격을 받는 것도 맞고 그걸 아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정치라는 게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맨날 특검이네. 그러니까요. 네, 가처분이네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아마 이런 민심들이 지지율에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린 힘든데 가처분, 뭐 특검, 기소 무슨 싸움만 하고 있고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제가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도 뭐 추석 연휴 맞아가지고 민생 대책 뭐 많이 발표한다. 뭐 그 아까 식료품 말씀하신 것도 네. 그런 것도 바우처들도 뭐 많이 하고 뭐 장려금 이런 것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국민들께 잘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잡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잡음을 차단하고 정책 메시지가 나가게끔 하는 게 정부 여당의 실력인 건데 그러기에는 저희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좀 어수선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들이 답답하실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이 지금 가장 비상입니다. 환율이 지금 심각한 정도인데 아마 하반기 전국 뭐 국회도 지금 열리고 있지만 가장 변수가 경제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역시 같은 조사 MBS에서 2주 전 대비 긍정률 32%로 동일합니다.
같이 나왔고요. 네. 긍정 평가, 부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해서 59인데요. 아, 요 수준 32, 59 요 수준에서 하나를 더 비교해 본다면 예. 이번 조사에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분야에 대해 잘하고 있는 것 또 잘 못하고 있는 것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회안전, 대북, 복지, 외교, 부동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7에서 39 잘하고 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긍정률이 32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높다면 긍정률은 이거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요. 딱 하나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정책이 30 나왔습니다. 아, 요것 때문에 이게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예, 예, 긍정률이. 예. 32에서 이렇게 꽉 갇혀 있다라는 거. 요거는 바로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정책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명절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이라는 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뭐 수입을 해다가 푼다던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은 뭐 환율도 말씀 주셨지만 역시 물가, 일자리, 경제 문제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거운 또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오늘 패널 분들 노래를 좀 신청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아마 노래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누구 노래인지 본인이 왜 신청했는지 한 말씀을 좀 주십시오. 자, 오늘 추석 특집입니다. 자, 1부에서 민생 얘기를 했는데 끝곡으로 우리 김준일 대표님이 신호등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 불일 때는 가지 말고 파란 불일 때는 가라. 녹색 불일 때는 가라. 뭐 이 말인데 글쎄요. 우리 정치권 보면 반대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못 들기도 먹어도 하고요. 고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 정치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 김건희 특검법 지금 발의한 상황이고 다만 대표 이재명 대표는 좀 민생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 다른 사람들은 좀 정치 공방, 특검법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똑같습니까?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예. 물어보면은 제가 그런 거는 민생에 신경 쓰느라 예. 지금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하잖아요. 뭘 보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뭘 보고를 안 받았겠어요. 보고 안 하면 그 참모들 다 그렇죠. 대통령실 다 잘라야 그렇죠.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민생에 집중하겠다. 음흠. 정쟁과 거리에 두겠다. 이거를 뭐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두는 거고 다만 그게 이제 의도대로 될지는 이게 너무 파괴력이 크잖아요. 이 그렇죠, 사안들이 그렇죠. 지금 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특검법도 그러고 뭐 야당 대표 기소 등등 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천하람 뭐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것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좀 갑갑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요.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 이런 거는 정부가 정말 잘못했고 지금 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런 거를 사실 막 올려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특검 얘기하는 거죠. 이게 깝깝합니다 개인적으로. 금융위기 때 그 정도의 환율이라고 지금 환율 위기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뉴스킹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특검법 또 기소된 것들 그래서 지금 여야 같은 거 대통령도 민생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재명 야당 대표도 민생 얘기를 하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금 어제 일괄 기소가 또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정치권 상황을 보면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본인들의 사실은 그 뭐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뭐 기소가 됐지만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예컨대 뭐 100만 원 이상의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뭐 본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까지도 선거보조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 규모가 뭐 440억 뭐 이런 정도가 그러니까요. 되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특검 뭐 물론 이제 국민적 의혹입니다. 사실은 국민들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공군 1호기에 왜 민간인을 태웠을까? 도대체 귀금속은 지인한테 빌렸다는데 왜 누구한테 빌렸을까? 왜 그 얘기는 안 하지? 뭐 그리고 뭐 지인들 뭐 채용 논란 뭐 취임식에 초청자 명단 뭐 등등 해서
뭐 불거진 이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속 시원하게 해명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밝혀라라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국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방을 하면서 정쟁으로 가니까 앞서 저희들 얘기했지만 민생은 완전히 실종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국민들이 정말 도탄 속에 빠졌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점심 약속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후배들 뭐 밥 사주기 좀 힘들잖아요.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는 게 너무 팍팍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희망은 안 보이고 탈출구는 없고 이러니까 이게 우울감이 계속 쌓이는 거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경제 상황 더 어렵죠. 뭐 뭐라도 좀 기쁘게 돌아가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다. 이런 말씀을 그 한 가지 머리 짚으면 천희 위원장님께 네. 질문 좀 드려보면 그렇게 표현들 하더라고요. 대선에서 어쩌면 이제 정치적으로 승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 정치를 패배했던 이재명 대표 직후에 이렇게 법정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기소가 다 됐는데요. 네, 일단 그 야당 후보가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인 네.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선거 끝나고 나면 각 당이 서로 고소고발했던 거를 취하하는 맞춰서 전통이 취하를 있다. 했었어요. 예.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안 그런 지가 좀 됐습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 때도 보면 저도 이제 주변에 각 당에서 일하는 변호사들 얘기도 들어보고 네. 하면 그때도 이미 좀 안 했었던 아하. 그런 게 좀 쌓여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보면 이제 기소가 일단 됐는데 물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정치의 영역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을 이렇게 뭐 좀 너무 넓게 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는 있지만 이게 요새는 각 당이 고소고발 안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고소고발을 합니다. 또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있는 법을 적용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했던 뭐 대장동과 관련된 발언, 뭐 백현동과 관련된 발언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기소가 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끼리 기소를 하니까 아니면 그게 뭐 제가 뭐 인과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에서는 의원 전원이 특검법을 발의한 거 아닌가. 뭐 그 전에부터 논의가 되긴 했지만요. 결국은 강대강 대치로 지금 가는 상황인데 영수회담 이런 거가 가능할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추석 직후에 만나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회담 통해서 뭔가 경제적 어떤 민생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영수회담,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야당 대표하고의 회동에 대해서 당 상황이 안정되면 여야 대표들하고 같이 만나겠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가 다 난망합니다. 일단 왜 또 그러세요? 국민의힘이 언제 안정될지 뒤에 얘기를 뭐 나오겠지만은 알 수가 없어. 가처분 신청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러면 정진석 체제 또 예. 날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리고 덜 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당대표냐 이준석이 갈 것이냐 이제 막 이거 있잖아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검사 마인드예요. 아하. 범죄자랑은 겸상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범죄자랑 겸상 못하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제 실종됐다고 봐야죠. 영수회담 어렵고 또 이재명 대표의 그 문자 메시지 전쟁입니다.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하나 조금만 짚어보고 가요. 뭐 또 이 추석 때까지 이런 얘기하기 그렇긴 한데 지금 선거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거법 지금 예컨대 협박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게 네. 두 가지가 지금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그렇죠. 빠졌고요. 네. 허위사실 공표다 이래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우선 국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기관장을 이렇게 그 정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건 예가 있냐. 국감 때 예, 했던 국감 때 발언입니다. 국감 예. 작년 이제 10월에 국감장에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한 네. 얘기가 문제가 된 건데요. 근데 사실 그런 선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이제 뭐 허위사실 유포 여기 뭐 천 변호사님 계시지만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뭐 당선 목적이냐 낙선 목적이냐. 네. 그러니까 예컨대 윤석열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이것은
저희는 사실 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한 발언일 때 그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맞아요. 근데 공선거법상에. 예, 근데 그 공선법상에 사실 이게 해당이 되는 거냐, 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예컨대 이제 협박의 증거를 찾고 있다. 검찰에서는 사실상 협박한 적이 없다. 뭐 통상의 공문을 보낸 것인데 그것을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느냐. 네. 뭐 예컨대 이걸 압박이라고 하면 괜찮았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생기고 하는데 실제로 변호사들 판단은 지금은 어찌됐든 기소를 했지만 이제 한 2년 정도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때도 허위사실 유포로 걸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2년여 싸움 끝에 결국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에서 무죄가 됐죠. 네, 무죄 네. 확정 판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찌됐든 먼저 기소를 해서 아, 저 사람 문제가 있어라는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무죄 있을 것이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결국 돈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쌍방울 관련해서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김호신 대표님 이 부분은 글쎄요 이게 조금 앞으로 조금 문제가 좀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뭐 드러난 건 없지만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건이 걸려 있어서 네. 뭐 서해의도에서는 이 건들에 대해서 지금 의총이 이제 그 방어를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네. 또 지금 건은 사실 공직선거법과 관련인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건이 걸리면 이제 당무 정지가 되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런 논란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단 말씀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당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요. 그렇죠. 왜 선거하는 네. 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네. 나머지 이거 그렇죠. 뭐 예컨대 이하영 전 부지사 건은 네. 이거는 개인적인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무 정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당무에서 다시 푸느냐 마느냐 예외 조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국민들이 무엇을 느끼느냐 예.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냐 아니면 네. 공정한 수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론 자체는 여론조사도 한 게 있습니까? 예, 있긴 있는데요.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좀 그렇지만 예. 야당 대표 탄압이 약간 더 많게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오차범위를 약간 벗어났지만 팽팽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정한 수사라는 데 공감하는 여론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갈수록 이게 양극화될 겁니다. 그러면 이념 성향에 따른 균열에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도 이코노믹 보터들이 굉장히 탈정치화돼서 예, 정치적 탈각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더 커지는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까지 수사하고 지금 어떤 진영하고 이게 논리가 적용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지금 보인다. 이게 지금 계속 그 사법 대전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양당 지지율은 별로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갤럽스도 그렇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이걸 뭐 페타곤 분리라고 하는 기정사실화 현상인데 이미 논란이 됐던 게 전부 다 지수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사법 아까 말씀하신 2년 후에 나올 그 결정에 따라서 무엇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여론 지형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상 대선 3라운드를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끝난 거예요. 대선이 아직 덜 끝났다. 왜냐하면 이게 0.73%라는 박빙으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양쪽 진영에서 서로 승복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사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갖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도 이제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판단을 하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쳇바퀴 돌리는 싸움처럼 계속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정쟁은 계속 심화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 불신은 쌓이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풀지 않으면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연말까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결국은 지금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중요한 거네요. 여당, 야당 다 지금 공격하는 거라서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저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네. 기소되는 정도 가지고는 이제 여론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네.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확고한 물증,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나와줘야 이 사람이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이고요. 특히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진영에 따라서 아니 뭐 이걸 가지고 기소하냐 또 뭐 반대로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거 뭐 이 정도면은 협박이 해야지. 없었는데 협박이라고 하면 문제지. 김문기 아는데 왜 거짓말했어? 이게 인식이 또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 말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법인카드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이화영 부지사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예컨대 정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구체적인 로비가 간 정황이 있다더라, 뭐 돈이 흘러간 정황이 그렇죠. 있다더라, 이런 게 나와야 이건 이제 크죠. 여론이 그래도 크죠. 네, 예. 움직이는 거지. 지금 예. 상황에서는 제가 봐도 그냥 서로 정쟁을 그냥 끌고 가는 국면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검찰의 수사예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정치 탄압이라는 여론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걸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허위 학력과 관련해서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분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네, 위조는 맞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거의 전체적으로 위조거든요. 예. 이거를 그러면 재판부에 가져가서 또 판단을 맡겨야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는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네. 기억 안 난다는데 예를 뭐 머릿속을 압수수색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골프 쳤다라는 거 그거를 증거로 했는데 안 치다니까 골프 친 거 뭐 부인한테 자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논박이 다 가능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건 중에 특히 이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거 가지고 탈 정치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탈 검찰 그러니까 탈 사법화 해야 된다고 정치권이 맨날 얘기하는데 네.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붙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쌍방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 배임, 횡령, 뇌물수수 이게 되면은 그거는 당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비명계가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심각한 내용에 빠질 겁니다. 그때가 국면이 바뀔 것이다. 자, 오늘 추석 토크 하고 있는데 정치 얘기하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김주일 대표님은 오늘 여기서 예. 인사를 드리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다들 해피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잘 안 하는데 추석 선물로 제가 노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와. 선물 맞나요, 그게? 누구한테 선물입니까 이게? 저한테 선물이 같기도 하고 하여튼 노래를 제가 좀 불러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도 같이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겁니다. 붉은 노을. 가을이죠? 네.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며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흘러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그 세월 속에 이렇게 길게 하는 잊어야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걸 알아요 후회 없어 저 타는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하네. 자, 3부는 자, 인물 키워드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벌써 좀 차기 대선 얘기가 조금 빠르긴 한데 많이 빠르죠.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불경이라는 얘기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차기 대선 자꾸 그거를 여론조사를 좀 하니까 일단 어떤 인물들을 주목하는지 한번 우리 김봉일 대표부터 요거 여론조사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갤럽 9월 갤럽입니다. 예, 첫째 주요. 9월 첫째 주. 8월 네.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갤럽이 전국 1000명 조사 진행을 했고요. 자체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어봤는데 이거 오픈 문항입니다. 항목을 제시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보조 최초상기라고 해서 예. 응답자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 이름 얘기달라 이 얘기인데 오픈 문항 자유응답입니다. 이재명 27, 한동훈 9, 와.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가 각각 4, 이준석 3, 유승민 2, 이낙연 2, 기타 4가 나왔고요. 유보응답이 41%로 많습니다. 네. 이 정도로 나왔는데 일감은 이재명이 너무 높습니다. 27이 이게 27. 그냥 27이 아니고 오픈 예, 문항인데 오픈문항으로 27이라면 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게 생태계 건강성을 얘기하려면 종 다양성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생태계에서도 사실 인물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딱 2명 나왔거든요. 근데 이 이낙연 씨는 이제 2%라고 하면 2%. 네, 2%는 이제 줄어드는 2%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좀 뒤로 빠지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전대를 완주했던 박용진, 뭐 탈락했던 강훈식, 없어요. 경기지사 없어요. 김동연 지금 이게 1%만 넘으면 이 표에 표기를 해줍니다. 한국갤럽이. 근데 1%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0. 몇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재명 하나다. 완톱.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 이러면 공격이 이재명한테 다 쏠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위험성, 인물 다양성이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신구 인물이 이제 조화롭게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다들 네. 한 자릿수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국민께 보여줄 그 메뉴가 좀 있다. 아하. 다양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장윤성 기자님한테는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입니다. 네. 꽤 높은 거죠. 꽤 이거 높긴 높은 문항에서 예, 9%라면 근데 지금은 네. 사실 저는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발언들, 네. 뭐 이렇게 국민들 인상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인사청문회 때 네. 그랬죠. 그다음에 상임위 때도 지금 뭐 실수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근데 저는 지금 9%라 하더라도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 4년 9개월, 6개월 너무 동안 많이 남았어요. 예. 예.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우리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지금 뭐 예컨대 뭐 법무부 팁인가요? 뭐 여기 이제 한동훈 장관 뭐 팬클럽 비슷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뭐 많은 뭐 이제 조회수도 높아지고 예.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현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현상이 계속 다음 차기 대권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뭐 20년 집권 플랜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대단히 허망한 예. 이제 예측이 됐었던 것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한동훈 그렇죠. 장관의 미래가 열리느냐 닫히느냐도 결정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명실상부 검찰 정권이거든요. 근데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한번 맡아서 해봤는데 수사는 잘하는데 경제, 외교 안보, 뭐 복지, 사회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이런 거 다 엉망이더라 네. 라는 평가가 되면 다시는 검사 출신에게 정권을 맡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 한동훈 장관도 기회가 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은 뭐 소통령 2인자 이렇게 불릴 수 있지만 차기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한테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3% 정도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는 거 저희 뉴스캔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부분 의원들이 이제는 뭐 그 강을 건너버린 것 같다. 같이 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강을 건너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포함이 예.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의원들 지금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워낙 이제 주류에서 또 윤심에 가깝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우리랑 같이 못 간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이준석 대표 아직 우리 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네. 거죠. 근데 실제로 의원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0-70% 이상은 등을 돌린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결국은 당원들입니다. 근데 당원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를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주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한 20-30% 정도. 그러니까 향후에 당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좀 다 바뀔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준석 대표를 그렇다고 해서 제거하는 것도 간단하진 않을 것 같다. 예. 왜냐하면 뭐 제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조금 있으면 국내 최고 가처분 전문가 될 것 같은데. 가처분을 제일 많이 한 정치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한다면은 과연 제명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 말 나온 김에 14일 날 신문합니다. 가처분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저는 6대4 정도로 이준석 대표한테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6대4.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당원 당규를 바꾸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법원이 저희 당원 당규에 직접 개입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지난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한 핵심적인 판단은 전당대회에서 수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사람을 이렇게 그 하위 기관에서 날려버려도 되는 거냐. 근데 이번에 당원당규 개정 자체도 사실은 하위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그렇죠. 진행이 됐죠. 예. 그리고 이 당원당규를 향후에 뽑힐 당대표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룰이 아니라 과거의 룰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에게 적용하겠다라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당 입장에서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서 방어하는 게 간단치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당내 분위기도 굉장히 험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전화 취재를 쭉 돌려보니까 초대서는 잘 모르겠지만 당 중진들은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다.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가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대충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1차 비대위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 판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고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아니야. 물론 이제 가처분을 계속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걱정과 탄식, 한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추석 이후에 국민의힘은 결국 이준석 리스크인데요. 14일 날 신문이 있고 그 직후에 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19일 날 원내대표 선거까지 일정을 보면 그 가처분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원내대표도 바뀔 것 같고 모든 게 바뀔 것 모든 게 같거든요. 바뀌죠. 그러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는 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상상이 안 갑니다. 대표님. 예. 글쎄요, 저는 지금 이게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네. 문자를 보낸 게 이제 노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더 계속 이게 좀 하락이 사실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것 예, 같아요. 체리 따봉 때부터.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임장관실이라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정무적인 업무만을 처리하는. 뭐 이재호 장관이 그런 네, 역할을 그렇죠. 했죠. 주호영 장관. 주호영 장관 당시. 그렇게 따지면 예. 지금도 사실은 그와 같이 제도적으로 아예 그냥 정무 부분을 따로 떼서 하고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절차적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인데 네네. 누가 져도 이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게 이준석 대표를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아주 큰 결정이 좀 있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망가져 갈 거라고 좀 생각이 해결이 안 들고요. 될 것 같다 이 그렇죠.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의 총량적인 어떤 세력 확장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땐. 이준석 대표가 칠곡하고 대구 쪽에 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유승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TK 민심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 민심과 완전히 괴리가 돼버리면은 사실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계속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K 민심을 본인이 챙기겠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메시지 내는 게 굉장히 영리하다라고 생각드는 게 TK에서 어떤 민심을 긁냐 하면은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현재의 국민의힘 모습이 좋아서가 아니고 네. 얘들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고인물이 아니라 좀 더 개혁됐으면 개혁되는 좋겠다라고 보수. 하는 민심이 네. TK 지역에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저도 호남에 지금 있지만 저희 순천에서도 민주당을 다 지지하지만 민주당 꼬라지 이거 안 된다. 더 잘해야 된다. 꼬라지 좀 그런가요?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 라는 그 어떤 비판적 지지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TK 표심을 자기가 가져가겠다. 개혁의 선봉장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굳히겠다. 이런 포석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실제로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는 대구랑 그렇게 관계 있는지 몰랐는데 처가 친가 외가가 다 대구라는 거는 그걸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처가는 없죠. 처가는 네, 없죠. 결혼 안 죄송합니다. 했기 예. 때문에. 결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영남 지역 언론 네. 뭐 이렇게 영남 소위 이제 얘기하는 대구의 오피니언 리더들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칠곡에 가서 막 가 쓰고 제사 지내고 막 이랬잖아요. 예, 예. 그것도 참. 그리고 뭐 증조 할아버지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증조 할아버지 묘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모를 텐데 건데요. 근데 직접 그걸 찾아가서 하고 대단한 정치 행위죠. 그리고 앞서 이제 천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TK에 적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어떻게 배신의 정치 아이콘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절대 나는 유승민의 길을 가지 않겠다. 나를 좀 잘 봐달라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에 따라서 실제 영남 여론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어머. 제가 상계동인 줄 알았더니 어머 우리의 아이였네. 뭐 굳이 말한다면 예, 그렇게 뭐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영남 지역의 어른들의 민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말씀하신 대로 이 호남과 영남의 지역 정서라는 게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판적 지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개혁 대상이에요. 그리고 가보면 굉장히 대구라는 동네가 낙후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발전이 안 됐고 그리고 사실 그 뭡니까 그 지역개발 지수인가 이것도 제일 네, 낮아요. 제일 낮죠. 그래서 이걸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지역 민심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호소가 되는데 또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뭐 어찌됐든 안에서 잘 협조해서 그걸 해야지. 생각하겠죠. 예, 뭐 이런 대부분도.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튼 흔들리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안 변호사 마지막으로 그 이준석 대표 지금 명절 동안 대구에 있겠죠? 있겠죠? 예. 계속 대구에 있을 겁니까? 뭐 거기서 일단 그 책을 쓰고 있다라고 예. 하니까 책 탈고할 때까지는 할 것 같고요. 그 후에는 다시 한번 또 추가로 그 당원들 만나는 거 뭐 신청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또 남은 징계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전국을 돌면서 어떤 당원 모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노래를 한 곡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코의 아무 노래 들었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제 끝나면요. 또 하반기에 일정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처분 얘기도 있지만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뭐 법률, 또 국정감사, 예산 요게 주로 해야 될 일로 보이는데 예산안 지금 여러 가지 벌써 얘기가 많거든요. 민주당은 비정한 부자 감세 예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민주당에서는 몇 가지 이제 뭐 노인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네. 이렇게 감축된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보건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11조 이상 늘었다. 그래서 뭐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는 거 가지고 이걸 뭐 비정한 예산이라고까지 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복지 예산이라는 게 그 경직성 예산이 있고 재량성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직성 예산이 늘어난 걸 가지고 이거를 뭐 복지 예산 늘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는데 어찌 됐든 사실 국민들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돈이 가고 또 낭비되는 부분에는 또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이 예산안을 그렇게 꼼꼼하게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결국 정쟁이 있는 부분 위주로 또 심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돈 얘기 나와서 제가 좀 딴 길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민방위복 네. 노란색에서 이제 그게 무슨 색깔인가요? 수박색? 초록 그러니까 계속 색깔 여러 개를 좀 네, 약간 뭐 시험해 보는 것 실험해 같더라고요. 보는 거.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스크림 색깔 수박 예, 예. 그 색깔로 바뀐 것 같은데 그 예산이 3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뭐 어떻게 바꾸는 게 예.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 재난의 현장에 그러니까요. 우리 예.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뭐 빨간색으로 하면 어떻고 노란색으로 하면 어떻고 무슨 뭐 아무 생각 뭐 상관없어요. 뭐 초록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네. 그 현장에 노란 점퍼를 입은 컨트롤 타워가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국민들이 안전하게 음흠. 이런 게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호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고 옷 색깔 바꾸고 그런데 뭐 300억을 써?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회복지 예산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지금 돌봄 예산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 막 그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돌봄이 중요한 가장 시대로 중요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의제인데요. 의제를 예. 줄인다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그것도 좀 질문. 예. 명찰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급조한 느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잘 모시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뭐 대통령실이나 그 참모들이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명찰을 붙이는 취지가 이게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제 현장에서 모르는 쉽게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굳이 붙여야 되냐는 거. 그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붙이도록 디자인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 자리에 뭐 군수 뭐 이런 뭐 국장, 실장 이런 사람들 붙여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대통령도 무슨 뭐 마크도 아니고 이렇게 대통령을 붙여야 되느냐. 근데 저는 뭐 이런 식의 뭐 예산을 좀 쓰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노란색 민방위복이
좀 지나치게 촌스러운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은 꽤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외국의 그런 데서 보듯이 좀 소위 말해서 좀 세련된 네. 그런 대응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만 동시에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아니,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 눈에 딱 띄어야 눈에 된다? 딱 띄어야 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저는 뭐 디자인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거는 노란색이 더 눈에 띄고요. 그건 지금 맞죠. 색깔은 어떻게 보면 국방색 비슷해서 아하. 그 국방색은 사실은 군인들이 은폐하기 위해서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색깔이 그다지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이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바뀌지도 않고. 예산도 이제 건전 재정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했거든요. 다 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 뭐 지원하고 서민 지원하는 것들은 건전하지 않은 거냐, 불건전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가지고도 많이 싸우고 있어요. 이번 정기국회 할 때 이 예산안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강대강으로 대치될 것 같고,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또 법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하나하나가 쉽게 풀릴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제 홈페이지 보니까 입법 예고된 법안만 194개입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 이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예. 지난 7월달에 만들어진 네. 여기서 올린 것도 빵건이에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생 관련된 법안도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거의 지금 통과될 법안이 적다 예. 이렇게 근데 보는 거네요. 저는 이제 저희가 뭐 너무 주제 없이 정쟁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안과 가지고 치열하게 붙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건 오히려 이제 서로 어떤 철학이 있는 거고 예, 예. 우선순위의 어떤 조정이라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또 따지고 보면은 생각보다 또 완전히 삭감하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갖고 계신 오해들도 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물 토크를 하면서 한 분을 좀 뺐었어요. 유승민 전 의원. 우리 그렇죠. 유승민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만 너무 했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다 고향에 또 계실 건 아마 대구에 계시겠죠? 서울에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천하람 변호사도 잘 아시잖아요, 유승민 의원하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잘 알지는 제가 잘못 않지만은 알았네요. 예. 일단 유승민 의원 사실 경기도지사 선거에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최근에는 SNS 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존재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도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전문가의 그렇죠.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까운 복귀 무대가 당대표 선거가 과연 될 거냐.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예. 과연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가 저희 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하. 그게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결국 국민의힘 남은 거는 원내대표, 그렇죠. 당대표. 네. 뭐 비대위원장은 할지 안 할지는 뭐 또 가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원내대표 누가 되고 당대표 누가 되냐에 따라서 뭔가 정리될 모양새인데 조심스럽게 원내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원내대표가 이 가처분이랑 좀 연동이 돼 있긴 해요. 예. 예를 들면 가처분을 정말 그 이준석 대표 쪽에 인용이 된다면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할 사람 뽑아야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주호영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주호영.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원내대표 그냥 투톱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은 좀 그냥 뭐 윤재옥 의원 같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이나 뭐 김태호 의원 뭐 이런 좀 등등의 개파색이 상대적으로 조금 옅은 그런 분들이 괜찮지 않겠냐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는 유승민 의원도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고향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오셨다가 또 안 되면은 또 내상을 입으시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결심은 아닐 겁니다. 이준석 대표랑 유승민 의원이랑 뭐 신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성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 당원을 추가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거는 이제 일단 국민의힘 플랫폼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고 네. 그 이준석 대표가 모은 당원들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준석 대표 본인이 이 당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명을 당하고 제명이 유효하다고 결정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다양한 고려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으로 밥상 민심 토크 또 인물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나 여야 정치권에 한 말씀씩 좀 따끔한 충고도 좋고요. 아니면 좋은 얘기도 좋고 우리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야간 이제 쟁점 현안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적으로 이제는 국정감사로 크게 붙을 텐데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쟁점으로 붙지 않는 것들, 민생 법안들은 그냥 따로 다 모아서 좋은 얘기. 한꺼번에 그냥 처리를 먼저 하고 싸우자. 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네요. 예, 네. 국민들은 좀 신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여튼 뭐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한 일주일은 요거 처리하고 그렇죠. 일주일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싸우자. 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또 천하람 변호사님. 네. 그 싸우는 기간을 좀 정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우리 치열하게 싸우자. 네. 보수부지에서. 그리고 저는 특히 대통령실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 뭘 엄청 잘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근데 대통령실과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이만큼 챙기려고 노력하고 아끼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잡음이 안 나와야 됩니다. 잡음이 안 나와야 되죠. 그래서 네. 대통령실의 실수로 인해서 잡음이 나오는 것들을 앞으로는 좀 최소화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 자, 8197님께서 글을 주셨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순천 송강명 출생의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면서 천 변호사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제 생각이나 변호사님 생각이 같아서 팬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송강면 아십니까? 당연히 저희 송광사가 거기 있어요. 송강사였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 기자님. 저는 이제 그만 우리 프로가 되자. 그러니까 되자. 무슨 얘기냐면 네. 너무 아마추어리즘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뭐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런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다 처음 하고 두 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개헌하기 전에는요. 네. 근데 계속 이런 실수가 반복되고 했을 때 신뢰는 추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의 품격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고 프로가 되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프로가 되기를 그리고 좀 바랍니다. 전문가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떤 예.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홍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수가 빚어지는 것들을 보면 A급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정치권 주변에서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가서 실수 없게 하면서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주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름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누구로 채우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뭘로 겁니다. 바꾸냐, 누구로 네. 바꾸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더 진일보된 모습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 끝나고도 인사 이동 같은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누구를 보충하느냐 이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막 검사 출신을 막 늘리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더 전문가, 뭐 좀 정말 뭐 소위 A급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잘 충원되는지 그걸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정치 얘기 결국 정치 얘기입니다. 뉴스킹 또 정치 얘기로 계속 해봤는데 그래서 추석이니까요. 뭐 혹시나 뭐 좀 따뜻한 말씀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천 변호사님 또 네. 순천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드려도 되고요. 그래요. 뭐 근데 우선 저희 집권 여당이 좀 부족한 모습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늘 좀 송구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보듬어 가면서 함께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명절 되시라는 말씀. 또 장 기자님도요. 네, 저도 지금 뭐 물가도 높고 여러 가지로 시름도 많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많지만 저는 좀 항상 강조하는 게 연대와 공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누군가 있다고 할 때 좀 든든하잖아요. 네.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명절이니까 더더욱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게 필요한 거네요. 그만 네. 싸워요. 그만 싸워요. 자, 마지막 우리 김봉신 대표님한테 신청곡 부탁드리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면서 예. 오늘 세 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가 어렵다고요? 지금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면 뉴스가 쉽고 재밌어집니다. 뉴스가 가까워지는 아침.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추석 특집이죠. 뉴스킹을 너무 좋아해 주시는 애청자와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분,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애청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디만 알아요. 이름은 정확히 네. 모르고 포동님으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PK에 살고 있는 48 두 아이 엄마 이인정입니다. 네. 저랑 거의 동갑이네요. 저도 비슷한데요. 네. 네. 아, 대구에 지금 계신데 대구에는 이번에 흰남노 태풍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그냥 뭐 약간의 바람과 뭐 네. 비 정도 그렇게 내렸고, 근데 제가 대구에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뭐 자연에 대한 크게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구는 더운 거 빼고는. 대구는 좀 분지라서 그런지 폭설도 잘 없고요. 폭우도 없고. 근데 더위는 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 저도 네, 사실 맞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까지 다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잘 아는데 큰 자연재해는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도 하여튼 포항이나 이런 쪽은 좀 그랬는데 대구는 그래도 네. 다행스럽게 별일 없었던 네. 것 같은데 제가 네. 항상 고마운 게 방송 네,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네. 계속 봐주십니다. 이 특별한 뭐 제가- 이유가 있습니까? 박지훈 의원님 좋아한 지 오래됐어요. 아 좋아하신다고요? 네. 근데 변호사님인데 네. 그 이미지는 너무 귀엽고 너무 이렇게 코믹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예전부터 방송을 많이 즐겨봤는데 네. 요즘은 조금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참가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뉴스킹 진행한 지가 5개월, 6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제 네. 기억에는 거의 매일 저랑 같이 네, 맞아요. 출근하시고 퇴근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변호사님이 가식이 없고 네. 너무 예의 바르셔가지고 더 이렇게 팬이 됐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켜놓고 그냥 딴 데 가시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딴 일, 그러니까 그렇죠. 듣고는 있는데 댓글은 제가 이렇게 뭐 매일 이렇게 지켜보진 않지만 예. 거의 박준선 회사님 방송을 제가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댓글도 그렇고 제가 다른 또 방송도 있는데 항상 와주셔가지고 감사의 네, 네. 말씀을 네. 이 기회에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명절 때 어디 가십니까? 대구 계십니까? 저는 시댁과 친정이 같은 동네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또 제가 문안 동료예요. 근데 친정에서는 문안 동료인데 시댁에서는 제가 또 맏며느리로서 그래서 이제 친정에 가서 잠깐 엄마 일 좀 도와드릴 거고 또 당일날은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또 그 성당에 다니셔가지고 또 앞전에도 최근에 시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좀 길 미사 드리고 성묘하러 갈 예정이에요. 동네가 어딘지 소개해 주셔도 됩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혁신도시 쪽입니다. 그때 한 동네에 지금 있다는 거네요. 네, 한 동네에 시댁 어렸을 때 우리 신랑이랑 만나가지고 그래서 시댁이랑 친정이랑 같은 동네에 있어서 너무 편해요. 그렇군요. 대구 우리 네. TK라고 표현하는데 대구 경북 대구 민심 네네. 요즘 어떻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친정 아버지가 옛날에 민주당 대의원이라 해야 되나? 민주당 쪽 대의원이셨는데. 의원이셨군요. 근데- 대의원. 네, 근데 어렸을 때는 민주당 나가서 민주당 이야기 자체를 못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조금 좀 민주당 쪽에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네,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대구 뭐 김광석 거리라든지 뭐 칠곡에 네. 가서 제사도 하고 하는데 이준석 네. 전 대표에 대한 대구 민심 혹시 뭐 아는 바가 있을까요? 제 주위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은 있는데 이준석이 그 대표님한테는 오히려 좀 응원을 좀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대구 경북이 그래도 좀 보수 국민의힘을 좀 네. 많이 지지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바람 이런 것도 느껴지는 바가 있을까요? 우리 고등이 봤을 근데 때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아직까지 그래도 국민의힘을 많이 응원을 하시고요. 네. 20대, 30대는 민주당 쪽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민주당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네. 대표도 많이 응원하고 예. 바뀌고 있는 모습 같은데 네. 자 명절 지금 준비하면서 저희 오늘 얘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래도 주부 입장이니까 물가죠.
많이 제가 비싸죠? 어제 칠성시장, 칠성시장 갔는데. 대구의 칠성시장. 예. 네, 배추 한 포기 3만 원 하더라고요. 배추 한 포기에 3만 원요? 네, 그래서 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냥 왔어요. 못 사죠. 배추 3만 원이면 상상이 안 가는데. 와. 네. 물가가 좀, 그 네. 배추가 그런 게 기본적으로 다 올랐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심하게 올라가요. 그래도 음식이나 명절 음식이나 이런 건 하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이제 장윤선 기자가 우리 이번에 방송에서는 잡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시금치 대신에 부추를 넣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던데요. 그렇죠. 뭐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뭐 조금씩 사서 네. 조금 사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역시 물가가 가장 걱정입니다. 한가위 때 한번 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 네. 물가가 높다 보니까 사실 네. 많이 힘들어하는데 자 우리 정치나 또 정치권이나 우리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네. 저는 그냥 추석이 지나면 그래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시고 국회의원이시니까 좀 여야가 하나가 돼서 좀 국민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거 말고는 제가 예. 그래요. 그게 제일 국민 좀 생각해 주세요. 사투리를 한번 해주세요. 대구 그래서 사투리로.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추석이 지나면 네. 좀 더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소식이 좀 들렸으면 합니다. 그죠. 국민 좀 네. 생각해 줘 있어. 이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애청 부탁드리고 또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진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포동포동님하고 전화 인터뷰했고요. 자, 이어서 멀리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우리 항상 정말 매일 뉴스킹을 들어주시는 애청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아직 미국이라서 보니까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다시 한 번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자, 미국에 계시는 저희 애청자 분하고 정말 시간도 사실 지금 안 맞을 겁니다. 미국은 지금 새벽 밤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 연결을 저희가 했었는데 또 잠깐 또 끊어졌습니다. 끊어져가지고 다시 전화 연결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아마 테네시에 계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네. 1974년 1월 달에 미국 왔고요. 예. 테네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 그냥 이름은 테네시 영어로 하고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 뉴스킹 항상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테네시형 중간에 나갈 때도 가끔씩 있을 때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네네. 들어봐 주시고 글도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현재도 지금 미국입니까? 그럼요. 몇 시죠 지금? 미국이에요. 몇 시입니까? 지금 저녁 6시 49분입니다. 네. 여기는 아침 8시 49분인데 저녁 6시 49분입니다. 자, 네. 왜 이렇게 제가 여기서, 예. 예? 왜 뉴스킹 네, 이렇게 자주 봐주시는 겁니까? 듣고 매일 보는 거예요. 자주 보는 게 아니고, 변호사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네.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공화당의 그런데- 조원진 대표님, 네. 네네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예, 네네. 예. 그런데 변호사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공평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 예의도 바르시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매일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어. 5시면 예. 변호사님 방송을 볼 수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저보다는 조원진 대표 때문에 이제 보게 됐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네, 네. 아. 당연하죠. 또 당연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도 매일 보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님을 너무 귀여우시고 네. 너무 이렇게 공평하게 음흠. 편파 방송 안 하시고 이렇게 네.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 감사합니다. 고마움도 보답하고 예. 또 이제 한국말 다는 못 알아들어도 아, 이제 댓글 그렇습니까? 쓰는 거 보고 조금 알아듣잖아요. 예. 그래서 고마워서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고 또 아하. 어떤 적에는 일찍 나갈 적에는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일단 그만하는 줄 알고 나간 적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자, 미국은 이게 추수감사절 같은 게 있고 명절 한가위 명절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내는지요? 예, 없는데요. 네. 11월 넷째 주가 땡스기빙이에요, 예, 미국은. 추수감사절. 그런데 예. 우리 추석도 해요. 한국 아. 사람들이 한인들이 모이니까. 아하, 예. 옛날에는 내가 미국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안 했는데 요새는 내가 한국 교회 다녀서 했는데 이번 주일은 저번 주일 했어요. 추석도 먹고 추석이다. sorry. 송편도 먹고 잡채도 먹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번 토요일이 네. 추석이니까 주일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하루. 그러니까 먼저 땡겨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똑같아요. 네네. 자, 그래도 이게 시사 방송이고 뉴스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좀 바라는 말씀, 우리 한국 정부 또 우리 정치권 바라는 말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다이할 공화당인데요. 우리 공화당이요. 지지자시군요. 아니 미국에. 미국에. 죄송합니다. 예, 부시 대통령, 네. 포드 대통령 뭐 다 했는데 네. 제가 왜 공화당을 좋아하냐면요. 네. 미국도 어젠다가 참 좋아요. 공화당. 예. 어떻게 좋으냐? 공화당에서는 오케이 흑인들한테 오케이 공부해라. 공짜로 마무리 학비를 좀 지어 주셔야 떼줘요.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예. 네네. 그런데 민주당은 아니야. 너네 그냥 놀고 먹어. 우리 돈 줄게. 그러니까 우리 싫다. 뽑아줘. 이런 식이에요. 예. 제가 한 50년 안 됐지만 거진 살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화당은 왜 좋으냐? 저희 제가 마무리 좀 조은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8년 알겠습니다. 8월달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분을. 예, 이제 그런데 아주 영님 그냥 저희가 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빨리 끝내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네. 그럴게요. 그럼. 예.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진실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예. 진실한 마음이 알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추석 잘 세시고요. 명절 잘 대표님도 보내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테네시 영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